네, 안산 담원갑 고영인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국무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보건과 복지에 전문성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전문성, 능력, 네. 도덕성, 그다음에 그 공적 마인드나 비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시죠? 네네. 예. 근데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다 갖췄다고 자평하십니까? 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보건 의료에 대해서는 현장 보건 전문가라는 의료는 있는데 말씀을 다른 부분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시죠? 복지에 대해서는 네. 열심히 또 공부하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 그 지금 국민 의혹의 본질은 어떻게 앞에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아들, 딸 두 자녀가 다른 대학 다른 전공을 하고 있다가 일정한 시기에 둘이 나란히 어떻게 편입 파악을 했느냐 이런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평범한 국민이라면 생각조차 해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 훼손되고 그래서 분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일련의 의혹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 그 인맥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두 자녀의 편입 입학을 저는 기획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합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기획 편입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위법 불법의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된 기획 편입학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자, 한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정호영 후보자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협상용으로 마지막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도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조차도 사퇴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분노지수를 더 이상 높이지 말고 결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은 수사로 사퇴하지 않으면 수사로 마무리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보건의료는 알고 있는데 복지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저출생 고령화, 국민연금 개혁, 노인빈곤, 아동학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된 고민이나 연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요즘 하는 거죠. 이번에 네. 그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그 머리를 빌려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빌린 머리가 우리 정호영 후보자예요. 근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는 본인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또 빌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빌려서 지금 보건복지부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전공을 종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인정합니다. 네네. 그런데 보건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보건복지 전 분야에 대해서 실무적 경험을 한다든지 정책 연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험들을 쌓고 거기에 대한 자기 비전을 갖고 있어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노인 빈곤율이 1위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 능력,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회적 안전망을 깔고 비전을 제시할 건가를 와서 당장 내일부터 업무를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이 자리에 올라오려면 최소한 그러한 조직적 실무 경험이라든지 또는 정책 연구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과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조직 능력은 있느냐? 병원장으로서 한 것을 보면 앞으로 장관으로서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는데 장애인 의무 고용이 3.4%인데 지금 경북대병원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담금을 7억 3,500만 원도 냈고 또 9억 7,500만 원도 낸 적이 있어요. 장애인들에게 보통 사람들처럼 일자리를 얻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속에서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보건복지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 돈으로 메꾸겠다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제대로 안 하는 다른
모든 기관이나 업체에다가 뭐라고 할 겁니까? 본인도 다 돈으로 메꿨는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서도 ABC에서 C등급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있어서도 전수조사에서 5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865억 원의 적자까지 됐습니다. 병원 운영을 하면서 이 조직 관리를 한 걸 보면 아주 빵점입니다. 빵점.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청년 부부나 여성의 의지나 생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출산하면 애국이고 다산하면 위인이라는 이 발상 자체가 이런 저출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개인으로 보고 있어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총체적 모습,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좁혀지면 일가정 양립을 어떻게 해결하고 교육 조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개인의 문제로 가지고 있으면 이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바로 복지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인식 자체가 개인의 책임이라든가 개인의 의지로 돌리는 인식 가지고는 저는 결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퇴하십시오.